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와 외교 총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으로 한일 관계에 경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바라보는 일본의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제법 시각으로 바라본 독도 문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본 또 왜 이러죠? 잠잠하는가 싶더니 예. 이번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인데요. 예. 그 독도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일본 내의 어떤 우익 세력이나 또는 네. 이제 선거 문제하고 서로 이제 연관이 돼서 점점 더 이제 이렇게 강성화되고 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독도 문제 이 거론하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있다가 또 잠잠히 기다렸다가 또 내부적으로 독도가 자겠다고 우기다가 이번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를 했다. 좀 세게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불법 점거 주장뿐만이 아니라 교과서에도 결국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게재를 해서 그 일본 그 학생들한테까지 잘못된 그 역사 의식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그 영토 의식을 이제 결국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동안은 일본의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일부 학자들만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기 일본 땅이다고. 근데 지금은 일본 정부 또 나아가서는 뭐 일본 총리 또 뭐 일본 그 내각 그 외무성의 홈페이지 또 일본 교과서까지 전부 그런 식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좀 커지고 있죠. 참 우려스러운 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 일본 대사만 불러다가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 좀 답답한 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도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 일본의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이걸 분쟁 지역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땅은 어차피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일반 국민한테도 알려주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필요는 있죠.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독도는 주인 없는 무주지였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무주지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도는 무주지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1905년에 선점했다는 거죠. 조선 초기 세종실록 지지지에 보면은 울릉도에서 맑은 날 바라보는 땅 그것이 독도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가와가미 겐조라는 사람이 독도 유관 관측 불가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게 뭐예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니까 독도 안 보이더라 맑은 날.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지지에 나오는 독도는 그 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은 그 울릉도에 부속돼 있는 관할권에 있는 섬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국제법 학자가 이한기라는 교수분이 또 다른 반론을 냈죠. 그것은 계산상 오류다. 가와기미 겐조가 계산한 거는 그 해변가에서 한 155cm 되는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안 보이는 거지. 조금 키가 큰 사람이 보거나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면 맑은 날 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1905년에 무주지 선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무주지 선점이 잘못된 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05년에 선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의정부 당시 의정부에서 결국 어떻게 된 거냐 시마노 현에 편입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사해라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46년에 대장성 일본 대장성에서 전후 채무 해결을 위한 고시를 냈습니다. 그때도 일본 스스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일본이 주장하기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 미국하고 했을 때 미국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 미략이 있었다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미략이라는 것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무슨 조약이 되려면 뭐 국회 동의가 있었다든지 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 파기시키면 또 뭐 별 효력도 없는 것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이게 무주지였냐. 네. 무주지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지리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5번째 셋째 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이 국민들한테도 알려주고 네. 또 세계적으로도 네. 홍보해주고 다만 상대방은 자꾸 분쟁 지역화하니까 네. 분쟁 지역화돼서 이게 분쟁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지 않는 네. 그런 외교적 노력은 필요하고 또 홍보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일본은 국제적으로 좀 시끄럽게 만들겠다라는 계산을 오래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가지고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거기서 뭐 판단을 받아보자. 네. 그럼 분쟁 지역 화면 들어서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받으려면 양국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땅인데 우리가 동의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네. 한편으로는 뭐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 외교 뭐 여러 가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호혜적 관계에서 네. 그래서 결국 독도 문제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진출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안보리에 결국은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 네. 물론 이제 유엔 안보리에 일본이 가입하게 된다면 네.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는데 더 힘을 가지려고 그렇겠죠. 하겠죠. 네. 근데 안보리에 가입하기 위한 포섭이라고 하기에는 중국하고도 영토 분쟁이 있고 그렇죠. 영권 분쟁이 있죠. 네. 또 우리나라하고도 분쟁이 있고 네. 그렇다면 결국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분쟁은 네. 안보리에 가입하는데 사실 도움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포석이라기보다는 네. 실제적으로 일본 국내 정세에 있어서 선거제도하고 맞물려서 특히 그 우파 세력들이 예. 이런 독도 문제를 가지고 네. 우파의 결집을 꾀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 이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국제법적으로는 네. 이 무주지 선점이냐 아니냐가 이제 제일 전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우리나라에도 많고 일본에도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자료고요. 네. 일본 자료는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자료를 발굴해서 이것은 무주지 아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 세종실록 지리지. 예. 매일 기록이 돼 있다. 예. 근데 이제 가와가미 겐조가 얘기했던 독도 유관 관측 불가로는 네. 그건 확실히 계산상의 오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울릉도에서 독도를 맑은 날 관찰할 때 왜 해변에서 조그만 사람이 관찰하나요? 네. 울릉도 산에서 관찰할 수도 있는 보면 건데. 되는데. 예. 또 지난번에 보니까 카메라 망원 렌즈로 독도를 촬영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맑은 날에는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일본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유심히 봐지는 게 외교 문서에 예. 한국과 가치 공유라는 표현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한일 관계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네. 이웃 간에는 서로 공동 선을 추구하기 위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네. 결국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가치 공유를 네. 그런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은 네. 그것은 너무 단견적인 그들의 시각이죠. 그 서로 함께 멀리 가야 되는 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네. 결국 이웃 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한 우리도 대응책은 마련해야 되겠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려주고 네. 또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국가 역량도 우리가 키우고 그래서 모두가 합심해서 네. 국가 발전에 매진해서 네. 그들이 스스로 한국과 가치를 공유해야 자기네들도 생존하고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그냥 방관자적인 자세, 소극적인 자세 벗어나서 좀 더 단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노동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네. 단기적으로 뭐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학술적인 연구도 필요할 테고 그 연구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독도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 그래서 네. 입도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땅을 자주 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들의 역사 인식도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이런 말도 한 번쯤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역사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제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결국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일본 측 입장인데 네.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도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또 그 이외에 일본 국민한테도 독도에 대해서 무주지 선점이 아니라는 네.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무주지 선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무주지를 선점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도 이게 이래서 우리 땅이니까 뭐 무슨 밀약을 하자 뭐 하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명백하게 네. 우리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조선 초기 아닙니까? 조선 초기죠. 예. 네, 짧은 시간에 결론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한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